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는 미래에셋증권 주셨습니다. 증권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거진 20%에 가까운 오름세죠, 반장님? 네. 요즘 시장을 보면요. 누가 제일 많이 올랐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나 반도체, 로봇, 방산, 화려한 종목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하지만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요. 보이는 게 있죠. 이 모든 거래를 받아내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좀 돈이 쓸어 담는 곳이 어딘지. 주가가 오르면은 거래가 늘고 당연히 거래가 늘면은 수익이 커지고 그리고 수익이 커지면은 다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조. 이게 바로 미래에셋 증권이 현재 상황인데요. 우선 이번 국내 증시 상승은요, 단순 상승장이 아닙니다. 지수 상승과 그리고 거래대금이 폭증이 동시에 일어나는 레버리지형 장세인데 일평균 거래대금이 60조 원대가 넘죠. 거기다가 과거에 20에서 한 30조 시절과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고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기본이고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3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예탁증권 담보융자까지 합치면 50조 원이 넘어가죠. 연 이자가 8에서 9%대 이자가 붙는 구조니까 자기 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에는 수수료랑 이자 수익이 동시에 좀 폭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점유율 상위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래가 몰릴수록 시스템이나 MTS나 이제 해외 주식 인프라 경쟁력으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고요. 단순히 지금은 장이 좋다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이제 레벨업되면서 체급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차별화 포인트는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인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XAI 그리고 DJI나 DD투싱이나 퍼블리시티 등 1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스X와 이번에 XAI 합병 이슈는요, 단순히 이제 테마가 아니라 실제 평가이익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고 이미 이제 수천억 원 단위의 재평가 이익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고요.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상장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는 평가이익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브로커리지 수익은 현금으로 벌고 그리고 우주나 AI 투자로 밸류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이중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실적을 보면요. 세전이익은 2조 원대 돌파,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대, 당기순이익도 1조 5천억 원 이상인데 ROE를 12%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고객 자산이 600조 원이 돌파가 됐으니까 특히 이제 해외 법인 세전이익이 200% 증가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이익 기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 비중이 브로커리지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사실 제로 수수료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한계를 이제 해외에서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자산 관리라든가 트레이딩이나 PI 투자까지 전 사업이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권주가 불장이 돼서 오른다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다변화되면서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도 강한 슈팅이 이어지면서요. 정말로 추세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서부터 25,000원대 단기 매물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던 주가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그 흐름이 강력하게 붙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스페이스X 이슈가 같이 붙어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빠르게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25,000원 박스 돌파 이후에 6만 원까지 급상승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의 강세장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도 아직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6만 원을 넘어서 7만 원까지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강한 장에서는 테마도 눈에 띄지만요. 하지만 이제 진짜 본질은 누가 이 장을 가장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수익은 커지고 그리고 우주 AI라는 초대형 옵션까지 품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용의주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네, 증권주들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에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7만 원 선까지도 상단 한번 열어두고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 바로 체크해 보시죠. CJ 대한통운 주셨습니다. 가파른 상승 이후에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반장님 다시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네. 우선 이제 이커머스 시장은요, 이미 속도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누가 매일 배송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쿠팡이 이번에 쏘아 올렸던 로켓 배송,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기업 바로 CJ 대한통운인데 주 7일 배송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 물류시장의 룰을 좀 다시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입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조 1,7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96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핵심은 메일레오인데 그러니까 주 7일 배송을 체계로 구축을 하면서 휴일 물량을 그대로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 배송 물량은 연초 대비 67%나 급증을 했는데 출산 육아 상품도 316% 증가가 됐고 식료품도 그리고 70%, 그리고 C2C 택배가 140% 증가가 되면서 이커머스 이제 필먼트 물동량은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숫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 영업이익 비중이 한 60%가 넘었다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투자 비용을 감수를 했던 거고 작년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회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비용 구간이 아니라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사실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CJ 대한통운입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SSG닷컴이나 이마트몰 새벽 배송 물량을 전담하고 있는 구조라서 신선식품의 강한 이마트와 연계는요, 규제 완화 시에는 물량 폭증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15조 규모가 있는데 택배사가 물량의 2%만 추가 확보해도요, 업계 영업이익이 1%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오다 보니까 주 7일 배송과 새벽 배송 확대, 물량이 늘어나면요, 고정비 비중이 높은 물류산업 특성상 이익은 훨씬 빠르게 증가가 될 거고 이게 바로 물량 레버리지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만 보는 시각은 사실 옛날 얘기죠. 요번에 계약 물류 부분이 4분기 매출이 8,654억 원,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성장이 됐는데 TS 자동화 기반의 WMD 사업 확장이라든가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도 진행 중이고 글로벌 부문은 매출이 살짝 감소가 됐지만 영업이익은 37%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중심의 계약 물류 확대와 그리고 운영 안정화 효과가 본격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매출이 늘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서 좋아진 실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연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던 흐름에서 단숨에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사실 앞전에 작년서부터 이어졌던 박스 구간은 올해 좀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었고 이번에는 이제 새벽 배송 기대감이 좀 같이 겹치면서 완벽한 상승 추세에 돌아섰습니다. 오늘 첫 눌림 구간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첫 눌림이지만 이번 상승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확인했고 그리고 정책 모멘텀의 점유율 상승이 동시에 겹친 흐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 추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간 외인의 중심 속에서 15만 원대 정고 라인을 완벽하게 좀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안착한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갈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물류는 이제 경기 민감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커머스가 멈추지 않는 한은 배송은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매일 배송이라는 기준을 선점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구조가 아니죠. 오히려 더 가져가는 구조. 지금은 이제 단기 급등을 볼 구간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초입인 비율 좀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용의주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CJ 대한통운 실적은 확인이 됐고요.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줬습니다. 과연 주가 15만 원 선 넘어갈 수 있을지 꾸준히 확인해 보시죠.